안녕하세요. 인생의 통찰과 지혜를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명언을 전해드리는 채널의 안주인 사랑스러운 지혜의 짝꿍인 명언이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평생을 가진 고생을 해서 집 한 채 장만해서 너희들 편안하게 살아라 하고 조금 일찍 아들에게 물려줬더니 며느리에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사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하기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도 잘 되고 부모님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어느 할머니께서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할머니는 나이 들고 가난했지만 그래도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잘 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잘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내 집도 마련하였고 좀 있으면 세상에 나올 손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 지내던 할머니는 공장 일이며 때밀이 파출부까지 하나 있는 아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장가 비용도 대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아들 녀석 장가 보내놓았으니 혜택도 한번 받아보자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 장만을 따로 해줄 형편이 안 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할머니 명의의 집을 조금은 일찍이 아들 명의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할머니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가장으로 살며 온갖 일을 하신 할머니는 그만큼 몸이 성한 데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에게 어디 아프다는 말을 하기가 왜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매번 며느리에게 병원비 타서 병원 다니는 것이 그렇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신세가 왜 그렇게 한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랑 함께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어디 식당에 일이라도 다니려 하셨지만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망가진 다리 때문에 장시간 서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이젠 아들에게 집만 된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용돈을 꼬박꼬박 잘 챙겨주더니 2년 전부터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면서부터 병원비 탓인지 용돈도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아들이 엄마 와이프한테는 비밀이에요 하면서 자기 용돈 쪽에서 꼬깃꼬깃 주는 만원짜리 서너 장의 할머니는 그래도 내 아들놈은 잘 키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그날도 친구들은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며칠이 지났는데도 용돈이 입금이 안 됐네. 자동이체에 뒀는데 입금이 안 된 걸 보면 은행에서 착오가 생긴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번 알아보거라. 친구의 아들은 아예 용돈을 자동이체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친구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은행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입금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아들한테 벌써부터 용돈을 받고 있는 거니? 당연히 받지. 너는? 나는 우리 아들이 직장생활 시작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도 못 받았잖아.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용돈을 준다고 했는데 됐다고 했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준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야지. 지들 애들이 생겨봐라. 용돈을 주기가 그리 녹록하겠어? 준다고 할 때 받아야지. 너 그거 애들 버릇 나쁘게 하는 거야.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만나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매번 밥을 얻어먹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조금씩 모아보았지만 간혹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병원비 달라는 소리를 못할 때마다 모아둔 용돈을 써버린 할머니는 항상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친구들에게 한턱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퇴근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이제 막 켜졌을 무렵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마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집에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얘야, 용돈 좀 다오. 엄마가 친구들한테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해서 그래. 조만간 밥 한 끼 꼭 좀 사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집사람한테 이야기할게요. 이러고는 할머니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말을 꺼냈나 싶었습니다. 다시 며느리 눈치를 볼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득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낸 지 일주일이 넘도록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용돈 좀 다오. 친구들한테 하도 밥을 얻어먹었더니 미안해서 밥 한 끼 사려 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안방에 들어갔다 오더니 4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4만 원으로는 대여섯 명의 친구들에게 5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못 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음 날도 며느리를 붙들고 용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번에도 무표정하게 2만 원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 얘기해서 받은 돈은 고작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어차피 내가 밥 사긴 글렀다 싶어서 내가 자식놈들 살기 어려운데 뭘 자꾸 바라나라며 며칠간의 행동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방으로 가서 화장대 서랍에 돈을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서랍 속에서 며느리의 가계부를 발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알뜰살뜰 가계부도 다 쓰는구나 하고 대견한 생각에 가계부를 열어 무심코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할머니에게 평생 후회할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가계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4일 왼수 4만 원, 9월 15일 왼수 2만 원, 9월 17일 또 왼수 2만 원. 할머니는 처음엔 이 글이 뭔지 몰라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금액이 할머니가 용돈을 받은 날과 일치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노랗고 숨이 턱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식에게 집을 넘겨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할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들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었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용돈도 주었던 것일 텐데 말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라는 글의 일부였습니다. 위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병원비 또한 의료보험 지원을 받으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최근엔 노인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차량 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집으로 어르신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요양사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낮에는 학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어쩌면 집의 명의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오히려 자식에게 용돈도 받으시면서 친구들도 만나며 훨씬 즐거운 노후 생활을 맞이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자식 하나만을 위해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전 재산인 집의 명의를 넘겨주고 나니 할머니는 평생 공들여 키운 자식에게 왼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로부터 세대를 불문하고 부모에게 자식들은 늘 애물단지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에게 크고 작은 고민을 안겨주지 않은 자식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기쁨과 보람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청년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취직 준비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가 전처럼 자식을 성인까지 키운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님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캥거루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캥거루족은 독립할 나이가 되어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20대와 30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40대 캥거루족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캥거루족과는 조금 다른 경우로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석사, 박사 공부에 유학까지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비는 부모의 몫이죠.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된다는데 지원하기를 망설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자녀들도 처음부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 자금으로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게 되면 부모는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에 찾아올 수 있는 자녀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노년에 고생을 좀 하고 말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어라 논밭에서 일하며 점심도 찬밥에 물 말아 대충 드시고 한겨울 개울가에서 빨래하시던 바로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 아니던가요? 하지만 그렇게 다 준다 하더라도 자식이 꼭 행복하리라는 법이 없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자녀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자식들 또한 잘 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내 자식이 잘 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며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 편안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인생 선배가 되어주세요. 저는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너희들 다 키우고 나면 난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 받을 거야. 그러면 제 아이들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총기를 잃고 늙고 병들어 초라하게 사느니 그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뜨고 말리라 다짐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그걸로 제 사명은 다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20대가 되어 출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취직하는 곳마다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거나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첫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 아이도 20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취직의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면접을 볼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면접관 마음에 드는지 제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해 대기업에 다니는 한 친척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취직에 성공한 둘째는 이번엔 월급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청년 적금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는지 또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 사이 속을 썩이던 첫째는 고난의 20대를 거치고 30대가 되자 드디어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모아둔 돈과 인맥으로 자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완이 좋아서 사업은 번창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장사셈이라 했던가요? 장사가 잘 되자 주변 경쟁업체에서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알고 보니 첫째가 운영하는 가게 자리가 원래는 상업 허가가 나지 않는 구역인데 시청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가 난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공무원의 허가를 받았으니 당연히 동업자들과 투자를 하여 장사를 해왔는데 별안간 경찰들이 찾아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렵게 돈을 끌어모아 가게를 옮겼지만 자리를 옮기자 이번엔 단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이가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비를 겪으며 성장해 갑니다. 부모가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옆에서 든든한 조언자로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재산을 많이 남겨주지 마세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앤드루 카네기는 13세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면화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철도국에서 광산업을 하여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루 카네기는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간 주변의 재벌 친구들을 보고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아이들의 재능과 힘을 죽이는 것이다. 나의 재산을 나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라고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가난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이룬 부가 아니니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힘들게 모아준 피땀 어린 돈이 자식에게는 복권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공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린이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한편 아프리카 기린은 선체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수직으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새끼 기린은 충격으로 멍해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린 순간 엄마 기린은 그 긴 다리로 새끼 기린을 걷어찹니다. 새끼 기린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고 이미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는데 엄마는 왜 나를 사정없이 걷어차는 거지? 하지만 엄마 기린은 계속해서 더 세게 새끼 기린을 걷어찹니다.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진 새끼 기린은 머리를 흔들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계속 걷어차이겠구나. 그제야 새끼 기린은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엄마 기린이 다시 엉덩이를 세게 걷어찹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끼 기린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길질을 당할 테니까요. 엄마 기린은 그제야 새끼를 달려와 하차주며 사랑으로 보듬기 시작합니다. 엄마 기린은 알고 있습니다. 새끼 기린이 자기 힘으로 달리지 않으면 즉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새끼 기린이 빨리 일어나 달리며 생존하는 법을 배우도록 일부러 걷어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자식을 위하고 사랑한다면 때로는 마음이 미어져도 자식을 세게 걷어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긴 겨울을 넘긴 목련과 매화가 화려한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자식도 혹독한 삶의 시련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자식들이 훗날 부모가 없어져도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길이야말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진정한 유산 아닐까요? 세 번째,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는 이번 생은 글렀으니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자식들의 인생, 양쪽 모두에게 너무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나의 자식들도 안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TV 방송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한 어린 아가씨가 노래 오디션에 나왔습니다.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 중이며 자기가 누구인지 치열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 오디션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가씨가 기특하고 영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어 하는 저의 고민을 저 나이의 어린 아가씨가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20대도 그래야 했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인지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멀리 있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밤 9시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퇴근하는 아버지만 보면 달려가서 다리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궁금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내가 잠만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없을까? 그래서 한날은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려고 어떻게든 일찍 일어나리라 다짐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깨닫는 것. 어릴 적엔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보니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이 냉혹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키워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워주셨지만 저는 인생의 고비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다. 어디 조용한 호숫가 별장이 있으면 그곳에 숨어 있고 싶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는 내 안식처를 찾고 싶은데, 몸과 영혼을 쉬고 싶은데, 자식 눈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평생 자식 농사에 온 힘을 다 쏟아지쳐 있다면 힘내세요. 아직은 충분히 행복해질 시간이 있습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사소한 것 하나부터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해보세요. 자식 걱정은 이젠 조금은 미뤄두세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글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부모님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부모님께서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오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행복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스스로를 돌보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도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모님 자신을 위해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도 하나씩 해보세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진심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많은 유익하고 따뜻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께 꼭 필요한 이야기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명언을 들려드리는 지혜명언 채널의 명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